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할머니들에게 1,800원이라는 모욕적인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되고 앞으로 13일 동안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인수의향서가 오늘까지 제출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할머니들에게 겨우 99엔을 주겠다고 해서 큰 파문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걸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모욕적인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광복 70년 3.1절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할머니들이 받게 된 돈은 1,800원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5명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단돈 99엔을 지급했던 일본 정부.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기각. 피땀 흘려가며 착취당하고 받게 된 99엔에 할머니들은 절망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일본 정부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 3명에게 199엔을 지급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조금 더 길다며 100엔, 우리 돈 1,000원을 더 준 겁니다. 우리 돈으로 단돈 1,850원. 그동안 거듭 사죄를 촉구했던 피해자들은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851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100엔이 더 얹어진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우습게 짝이 없는 결과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사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에도 찬물이 끼얹는 결정입니다. 광복 70주년, 3.1절을 앞둔 피해자들은 과거사를 끝끝내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한 번 더 상처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빛원전에 쌓여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를 통해 옮기겠다는 계획이 공식화됐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이 공개한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반 계획은 200리터짜리 1,000드럼의 폐기물을 2,600톤급 전용 선박을 이용해 경주까지 옮기겠다는 겁니다.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6월부터 2달 동안 영광 앞바다 준설을 한 다음 빠르면 8월부터 이동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최신 장비들이 다 탑재되어 있고 또한 그 배에 대해서는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하지만 어민들은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특성과 바다 밑 지형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데도 원자력 환경공단이 이제서야 수심 측정을 끝냈다는 겁니다. 쉽게 어부들이 하는 말, 물이 둥글어 다닌다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갑자기 지리산 계곡이나 이런 데 소나기가 오면 계곡에 물 이렇게 흘러듣게 그런 곳이 우리 영광 해역입니다. 영광에서 경주까지 843km에 이르는 긴 항로를 통해 원전 폐기물을 운반해 본 경험이 국내에서는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타 원전의 운송 관계는 논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영광 군민들하고의 논의는 지금 상당히 최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빛원전은 폐기물 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에는 지난 30년 동안 중전이 폐기물이 22,800드럼이 쌓여 남은 저장 공간이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알갱이 정도로 풀이되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세먼지보다도 인체에 더욱 유해한데 정작 그 유해성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포집기를 이용해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알갱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수 필터를 거쳐 포집된 이 먼지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수십억 개가 뭉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형태도 천차만별이고 유해 성분도 유기화합물과 질산염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제 실시간 장비들도 동시에 측정을 해서 이제 그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대기 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PM10과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PM2.5로 나뉩니다. 특히 PM2.5 초미세먼지는 코는 물론 기관지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폐 속에 깊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자나 노인, 어린이에게 더욱 유해합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광역단체장이 직접 발령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예보를 막고 지자체가 주의보 등을 내리도록 해 지역민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취지지만 정작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체감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성분 자료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훨씬 더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측정돼 지난달 5일 처음으로 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모두 5차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황사가 물러가고 대기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종일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까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광주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에는 3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종일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장성 영하 1도, 광주 1도, 장흥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광주 12도, 화순 13도까지 오르겠고 담양과 구례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기름값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20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상승해 이제 더 이상 1,300원대 주유소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내릴 때는 더디게만 했던 정유사들이 재빠르게 공급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셀프 주유소, 차량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찾아 기름을 넣는 행렬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가격표를 보고 가능한 한 싼 데 가서 넣고 있습니다. 싸니까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지나가다가. 실제로 지난 4일 리터당 1,399원까지 떨어졌던 광주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1,300원대 주유소는 사라진 겁니다. 같은 기간 경유도 리터당 4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도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사들은 이번 주에도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가를 리터당 26원 인상했습니다. 내릴 때는 너무 누수한 것 같고 또 올릴 때는 너무 또 성급하게 올리는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릴 때는 굼뜨기만 하던 정유사들이 가파르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무역 수지는 7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전남 지역은 1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수출이 전달보다 3%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38% 증가해
무역 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고 전남 지역은 원유의 도입 단가가 크게 떨어져 2달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의장단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영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영관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오늘 오후에 나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도지사와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 재단 대표이사 인선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혁신위원장을 견임했던 정동채 재단 대표이사가 오는 27일 열리는 이사회에 비엔날레 혁신안을 보고한 뒤 퇴임할 예정입니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새 대표는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상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입지자들이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출자금과 사업 이용 실적 등 자격을 확인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단독 출마 예상 농축협도 있고 후보자가 10여 명이 이르는 농축협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3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145개 농협을 비롯해 수협과 산림조합 등 모두 181곳. 26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후보 개인만 선거운동이 허용돼 있어 얼굴이 알려진 현직에게 유리하다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과거 조합장 선거보다는 불법 선거운동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특히 섬이 많은 전남에서는 막판까지 감시의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임박해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에서는 예방이나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돈을 묶으면서 정책 대결도 함께 묶여버렸다는 지적 속에 첫 번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국 농가 인구가 앞으로 10년간 50만 명 가까이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농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농가 인구가 지난해보다 3만 명 감소하는 것을 포함해 2024년까지 농가 인구는 지금보다 49만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지난해 38%에서 2024년에는 43.8%로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평균 농가 소득은 2011년 3천만 원대에서 지난 2013년 3,400만 원대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농 간 소득 격차 또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을 박삼구 회장 측이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소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지분 57.48%를 매각하기 위해 오늘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롯데와 신세계, CJ 등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호반건설도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에 대한 우선 매수권은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지만 박 회장 측이 인수 후보자가 제시한 최고가를 뛰어넘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금호산업을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이 다음 달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제2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 총회를 다음 달 20일 개최하기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 후보자는 의원총회 4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차기 회장 후보로는 박흥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등 2명으로 박 회장은 리더십과 경륜이, 김 회장은 패기와 변화가 특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무죄 근거가 된 퇴선 명령의 유무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오부 심리로 열린 어제 2회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때 쓰인 무전기를 동원해 법정에서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퇴선 방송을 지시한 무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준석 선장을 처음에 조사한 해경을 불러 이 씨가 처음 조사에서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증언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준석 변호인들은 소음이 심해 무전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퇴선 명령이 일부 선원들에게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4살 여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 씨는 지난 18일 밤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55살 김모 씨와 주먹 다짐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이 장파열로 드러났다며 여 씨에 대해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북구청 3층 흡연실 난간에서 46살 신모 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기초수급자인 신 씨가 난방비를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61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에 PC방을 차린 뒤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여 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불법 영업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대회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가 대회 분위기 조성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록가수 김경호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든가 하면 대회를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록가수 김경호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건 목포가 고향인데다 록가수의 열정적인 이미지와 젊은이의 축제인 유대회의 성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의 이 올림픽과 같은 축제를 대회를 같이 하게 됐고 또 제가 홍보를 맡게 돼서 무척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로써 유대회 홍보대사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포츠계와 문화예술계 인사에 이어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김경호 홍보대사가 참여함으로써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훈련이나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홍보 영상 또는 포스터 제작 등에 그치고 있어 시민 홍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면서 그 홍보대사와 일정을 사전 조율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오는 28일 화순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대회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행사장에서 대학교에서 마라톤 대회 등지에서 유대회를 집중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대회 D-100일인 다음 달 25일에는 서울에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유대회 유니폼 패션쇼를 열고 서울광장에 유대회 홍보탑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회는 다가오는데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회 조직위가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대회 입장권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조직위는 개폐 배식 입장권 가격을 최저 7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일반 경기는 예선전의 경우 무료에서 8천 원까지, 준결승과 결승전은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직위는 유대회 기간 동안 유료 관람객 20만 명, 수익금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히로시마와 열린 연습 경기에서 6대 19로 역전패하며 연습 경기 7연패에 빠졌습니다.
선발 임기준이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 김주찬, 김다원이 홈런을 쏘아 올리며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불펜진 난조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기아는 불펜 자원 육성을 위해 젊은 투수들을 차례로 연습 경기에 올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선수가 없어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을 11회 앞둔 광주FC가 골키퍼 권정혁을 영입하며 골키퍼 진영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정혁은 지난 시즌 인천에서 활약한 프로 데뷔 15년 차로 울산, 상무, 포항 등 국내 무대와 핀란드 1부 리그에서 뛰며 유럽 무대 경험을 쌓은 베테랑입니다. 제9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나흘간 서울과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종목에 21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올해 동계체전에서는 스키 스노보드 종목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김예나 선수가 4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